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정환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라인에서 한국하고 글로벌 쪽의 HR을 맡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서 또 끝나고 계획들 많으실 테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라인이 어떤 회사인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 6월 23일 날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서비스 자체는 한 6년 반 정도 됐고 전 세계 한 23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월 한 2억 2천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계시고 말씀드린 대로 230여 국가에 19개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 매출은 사실 세계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 가장 돈을 잘 버는, 매출 순위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앱 순위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앱이 2위와 8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제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할 때 이렇게 벨 처음에 울리잖아요. 그 벨 처음에 울릴 때 이제 그 같이 브라운과 쿠니가 같이 이렇게 함께한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살짝 궁금하실 텐데 주로 이제 광고 매출이 한 37% 되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컨텐츠 매출이 한 34%, 스티커 같은 게 한 22%, 그리고 나머지가 한 7%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 400개 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저희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나 이런 패밀리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유명했던 것들이 비유길리나 후디나 이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저희가 만들었고요. 라인 카메라 같은. 그래서 셀카나 음식을 찍으시고 인스타에 올리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한 87개 정도 글로벌리 되고요. 이게 글로벌리 출시된 것도 있고 한국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서 굉장히 길을 끄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카톡이랑 비슷하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익숙하신 게 아마 라인 프렌즈 제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품들도 사실 한국에도 굉장히 스토어가 많지만 해외에도 스토어가 많고 뉴욕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매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퀵하게 설명을 마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들과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HR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이제 70%라고 이렇게 딱 썼는데 대충 감이 오시죠? 저희 일반적으로 칭하는 이제 35세 이하, 한국 나이로 이제 36세 정도 되겠죠? 그 이하의 직원들이 전체 직원의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젊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그것보다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에 약간 걸쳐 있거나 약간 높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은 편에, 굉장히는 아니고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액면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글로벌 저희 전체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4,000명 직원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32세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 자체가 밀레니얼 세대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모바일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저분들도 밀레니얼 세대고 저희 직원들도 밀레니얼 세대고 그래서 사실 밀레니얼 세대를 굉장히 잘 알아야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HR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별도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업의 특성상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랙티스나 이런 걸 좀 소개를 드리고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오셨을 텐데 그 회사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사실 밀레니얼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캐주얼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취미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 굉장히 뭐랄까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세 번째는 토커티브라고 표현했는데 말도 굉장히 많고 자기가 뭔가 생각이 있을 때 이거를 글로 쓰든 아니면 게시판에 올리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사실 익숙하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아까 앞에 강연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성들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HR도 이런 특성을 지니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잘 설계를 하고 좀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캐주얼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취미와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각자의 취향에 맞춰주는 좀 플렉서블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말이 굉장히 많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에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평균 연령도 32세고 그렇긴 한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인터넷 혹은 모바일 업계의 특성상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단 밀레니얼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왼쪽 분은 굉장히 출장을 가시면서 비즈니스 쪽에서 굉장히 우아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끼어서 가고 계신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사보다는 해외 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출장들이 굉장히 잦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인당 보면은 1인당 한 평균 한 3번에서 4번 1년에 출장을 가시거든요. 전 직원이. 그래서 출장비 규모가 굉장히 크고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사실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적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를 이코노미를 태워주고 그리고 임원분들이면 이제 임원이나 좀 높으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태워주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같은 비용을 쓰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방법이 출장 적립금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경을 간다 하면은 예를 들어 50만 원의 예산을 주고 당신이 예를 들어서 외항사들이 좀 더 싸니까 외국 항공사들이 그 외항사들을 타고 만약에 35만 원짜리 표를 사면 15만 원이 본인의 어카운트에 적립이 돼요. 그러면 다음 출장 때 또 동경을 가게 되면 65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싼 표를 찾으면 이제 외항사의 비즈니스석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임원들까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좀 더 효과를 보고 내가 좀 피곤하면 비즈니스를 타고 아니면 그냥 이코노미를 타고 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저희가 사옥을 몇 개 층을 쓰고 있는데 저희 분당이 있거든요. 네, 몇 개 층을 쓰고 있는 게 요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임원분들의 자리예요. 임원분들의 자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의 자리와 차이가 없죠. 네. 그래서 임원분들도 똑같은 책상에서 그냥 근무를 하고요. 대신 회의가 많으시니까 그냥 회의실 하나씩 더 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부터 사실 본인 방이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임원분들도 다른 임원분들도 사실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은 다 같이 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글로벌 사업을 하고 365일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거 같이 쉴 수 있나?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 그냥 같이 쉬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필요할 때 쉴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창립기념일에 일괄적으로 쉬지 않고 대신 연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하루를 줍니다. 창립기념일에 재직 중인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휴가를 신청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무실을 꾸미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캐릭터를 좀 잘 활용하면 일반적인 사무실에도 포인트만 좀 주면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굉장히 특색 있는 사무실들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연한 부분, 플렉서블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뭐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요새 직급 폐지 혹은 뭐 호칭 폐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모바일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밑에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직급을 없애고 그다음에 호칭을 없애고 그래서 리드라는 조직장과 일반 직원 이렇게만 나눕니다. 그래서 뭐 저희 사장님, 대표님도 사실은 별도의 직함이 없고 그냥 리드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요. 리드와 넌 리드 두 가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바일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이클이 빨라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도 적게 들고 그 서비스가 반응을 얻어서 실제로 계속 갈지 안 갈지의 가치 판단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모였다가 해쳐 모여 해서 다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잦습니다. 그래서 뭐 Everyday Fresh Organiza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직 개편이 연간 24회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저희 조직 개편을 해요. 발령 담당자가 죽겠죠 거의. 네, 이게 뭐 전체 조직이 다 바뀌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였다, 뭐 다시 해쳤다, 뭐 이런 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IT나 모바일 쪽에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통적인 산업에서 오신 분들은 또 굉장히 뜨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소개를 좀 해봤고요. 개방성입니다. 네. 뭔지 아시죠 이거? 저희는 항상 그 HR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최대 경쟁자를 블라인드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에 뭔가 소문이 나기 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사실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HR 입장에서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으니까 직원들이 많이 알기 전에 사실 오픈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게 또 조직장분들하고 얘기하고 임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 알고 HR만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다들 알고 있는데 HR만 다들 알고 있는 사실 모르게 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무슨 회사의 소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정책을 갖고 좀 약간 뭔가 뭐랄까 좀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약간은 좀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게 FNL이라는 건데 뭐 프라이데이 눈 라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12시 금요일 12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외부에서 좀 강사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그 조직장 혹은 뭐 프로젝트 리드하는 분들이 자기 프로젝트 소개하고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한국에는 이제 주로 해외 사업과 그리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조직들이 있고 해외 사업 조직과 또 프로덕트를 만드는 조직들이 있어서 굉장히 출장도 많고 해외와의 그 회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화상회의라든지 지금 이게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회의나 미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충 한 3가지 정도의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HR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꼭 밀레니얼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밀레니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밀레니얼 오늘의 주제하고도 좀 잘 맞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 리뷰라고 부르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평가고요. 두 번째가 보상, 세 번째가 채용, 네 번째가 Employee Experience, 직원 경험. 이렇게 네 가지 꼭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리뷰는 이제 C 리뷰와 P 리뷰가라는 게 있어요. C 리뷰는 360도 리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리뷰를 받고 밑에서 리뷰를 받고 동료들로부터 리뷰를 받아요. 그래서 총 한 10명 이상으로부터 협업에 대한, 코어에 대한 리뷰를 받습니다. P 리뷰라는 건 전통적인 성과 평가고요. 조직장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 C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리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커티브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신랄한 피드백이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좀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드백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왼쪽 편에 있고 개선을 할 점과 지금 잘하고 있는 점을 각각 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의 법인은 2013년에 원래 네이버에 있다가 분사가 됐는데 그 전부터 네이버도 약간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리뷰 평가에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고 피드백과 컨텐츠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뷰를 잘한 분들에게는 이제 굿리뷰어라는 어워드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리뷰 등급이라는 게, 평가 등급이라는 게 되게 심플하긴 하지만 A, B, C, D라는 게 모든 피드백을 잡아먹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B야 인 순간 그냥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컨텐츠나 모든 피드백, 그 10명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피드백들이 다 그냥 뭉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좀 더 개선을 하게 하려고 지금 리뷰 등급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올해 초에 리뷰를 하면서 리뷰가 끝나고 좀 설문을 돌려봤더니 한 85% 정도는 리뷰 등급 없고 피드백 중심으로 하는 거 좋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나오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 승진, 연봉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진은 저희가 직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승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이제 클리어 됐고, 그럼 인센티브나 연봉 이런 건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은 회사와 HR이 버짓을 드리고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드들이 그 버짓 내에서 디스트리뷰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인센티브 재원을 드리고 이 100만 원의 재원을 직원이 6명 있으면 성과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HR은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혹시 너무 이상하지 않은지, 너무 몰아주지 않았는지, 혹은 너무 하시하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피드백을 드리고 픽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리드의 역할 자체가 훈련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장 도입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의 회사에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해보면 어쨌든 그 임원이나 조직장분들도 요령이 생기고, 그 요령이 생기면 그 어쨌든 정합성을 좀 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저희 지원자분들에게 오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모범 택시를 태워서 귀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면접관분들이 면접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면접을 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퀄리티가 되는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이런 거는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오시는 분들에게 면접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뭐 이런 부분을 역으로 설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혹시 이슈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면접관 분들이 회사 인사를 굉장히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IT, 인터넷, 모바일 업계가 채용이 굉장히 힘들어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페북 계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채용이나 HR 관련된 한국에 있는 페북 계정 중에는 팬이 한 3등 정도? 3등 안에 드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버스 광고나 지하철 광고 이런 것도 판교나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해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아주 크진 않더라고요. 비용에 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내부 추천 제도는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실 텐데, 그거에 더해서 저희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팀을 추천해 주면은 소개비를 직원들한테 드리는 프로그램, 그리고 외부 분들이 저희 회사에 누구를 추천해 주셨을 때 성공을 하면은 또 레퍼럴 보너스를 드리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팅 비용보다는 싸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이 이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직원 경험 부분이고요. 이게 호텔 같은 데 가시면 사실 1층에 체크인 하는 데 말고 옆쪽에 보시면 컨시어지 데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가 와서 뭐든지 좀 물어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총무가 아니라 인플로이 케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총무 부서 이름도 인플로이 케어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컨시어지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화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라인 케어라는 브랜드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뭐든지 저희 이제 주로 이제 사내에서 라인을 쓰니까 라인 친구를 추가해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100% 수동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AI나 챗봇을 좀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직원 대상으로는 좀 정성을 쏟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야별로 있어서 같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합니다. HR 관련 질문도 있고, 뭐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오피스 불이 나갔어요. 네트워크 이상해요. PC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월로 치면 직원의 한 25% 정도가 이 서비스를 물어보고 답변을 얻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AI가 굉장히 HR을 사두잖아요. 저희가 네이버하고 라인하고 공동으로 클로바라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스피커로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클로바라는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HR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를 지금 같이 좀 코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또 공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뭐 진행 중이라 지금 뭔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관점에서 사실 HR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 AI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머신러닝을 해서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데이터를 쭉 쌓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까지 좀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니즈인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니즈를 데이터를 돌려서 찾아내서 그거를 제공해주면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사실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좀 쌓고 있는 중이라 약간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실 AI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우선되는 게 사실 이제 AI라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감성지능인데 사실 HR도 AI가 도입되면 뭐 반이 날아갈 거다, 뭐 프로세스는 다 자동화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HR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 AI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단순 프로세싱 하는 부분을 굉장히 없애나가는 것 플러스 사실 직원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직원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퍼셉션을 잘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장표를 좀 넣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장표인데 저희가 처음 한국에서 지금 시작할 때 한 200명, 4년 전에 200명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 3,500명 이상, 4년 만에 3,500명 이상이 됐고 HR도 처음 2명이 시작했거든요. 지금 근데 글로벌리 한 30명 정도인데 굉장히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HR 사람 뽑고 있습니다. 예, 12월 26일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뭐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계속 뽑다 보니까 뭐 사람들 나가는 거 아니냐, 왜 계속 뽑냐, 이런 회사는 뭔가 되게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나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다들 일이 너무 많아서 막 허덕허덕 하고 있어서 제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